안녕하세요. 경희서당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스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한자 만드는 원리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자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부수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볼까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부수, 한자의 뜻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여기서 제가 크게 해놓은 게 뜻이죠. 한자에는 하나는 뜻을 담당하고 하나는 소리를 담당한다고 말을 했어요. 부수의 한자도 한번 잠깐 볼까요? 부자는 거느릴 부, 숫자는 머리 숫자예요. 이게 머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칠판을 쭉 보면 오늘 예시 한자를 배우려고 했던 한자 3가지를 했는데 사람인, 물수, 불어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부수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부수는 총 몇 자 정도 될까요? 자, 칠판에 적어놓은 걸 참고하여서 영어에는 26자 알파벳이, 한글에는 자음 모음을 다 외워도 25자 정도 되는데 한자의 부수는 214자나 된대요. 상당히 많죠. 214자 정도를 활용해서 한자를 보통 5만자 내지 6만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800자에서 2000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4자 부수 중에서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150자 정도 외우면 충분히 한자를 활용하고 뜻을 유추하고 음도 알 수 있는 비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부수를 꼭 중요한데 오늘 보시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 한자에서 사람인이 들어갔을 때, 물수가 들어갔을 때, 불화가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나? 그래서 왜 이렇게 부수 하나? 이런 역할의 예시를 한번 보면 더 부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자에는 뭐가 중요하다? 부수가 중요하다. 한자는 부수를 외우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다? 뜻을 예측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인이 들어갔어요. 사람인이 들어가면 뭐랑 관련돼요? 그렇죠. 사람인하고 관련돼요. 그러면 사람인 더하기 나무목이에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마무리하려고 제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무 밑에서 더워서 쉬고 있다. 쉴 휴, 휴가 가다. 휴자. 두 번째, 사람인 더하기 주인주예요. 주인이,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머무를 주, 살고 있다, 살 주. 자, 사람인의 오드예요. 사람이 옷에 의지하다 해서 의지할 자인데 가령 더우면 옷을 벗게 되고 추우면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옷을 의지하게 되다, 의지할 의. 마지막은 사람인 더하기 선비사인데 옛날에 선비는 똑똑하고 아주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똑똑한 선비가 벼슬살이를 하다 해서 사람, 선비사, 선비가 벼슬살이하다, 벼슬할 사. 그래서 봉사하시다 할 때, 봉사할 때 사자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람인 들어가면 뭐하고 관련된다? 사람. 봤더니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다, 쉴휴. 사람 중에서 주인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다, 머무를 주, 살 주. 사람이 옷에 의지하다, 의지할 의. 사람 중에서 선비가 벼슬살이하다, 벼슬할 사. 두 번째 물수자를 보면 물수는 물수변이라고 해서 옆으로 가면 물방울 모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물수가 다 물방울로 변한 걸 보고 물수의 장인공이에요. 장인공은 뭐였죠? 만들다. 기술자란 뜻이었죠? 기술자가 강길을 잘 흐르도록 만들다. 강을 만들다 해서 강강. 물수변에다가 뒤에 매양매라는 해서 매양이라는 말은 매번, 매일, 변하지 않게 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은 어디냐? 바로 바다다. 물수에다가 양양인데 양이 한 마리씩 다니지 않고 떼지어 가는 것처럼 물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곳은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 큰 바다다 해서 큰 바다 양자고요. 이 큰 바다 양자는 바다를 건너가면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서 서양, 동양 할 때,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할 때 쓰는 양자기도 합니다. 물수에다가 말미암을유라고 하는데 어떤 까닭유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열매가 꼭지가 달린 열매를 그린 거래요. 이 열매를 따다가 즙을 짜려고 쭉 짰더니 물기 같은 게 나오는데 즙일 수도 있고 기름일 수도 있다.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라고 해서 기름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물수라는 부수가 들어가면 물하고 관련되니 물기를 만들어서 강을 만들고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곳이 매번 차 있는 곳이 바다고 많은 물이 있는 건 양이며 열매를 갖다 짜서 만들어서 거기서 추출한 기름이더라 해서 기름류까지 만들었어요. 쉽죠? 자, 몇 분 안에 벌써 한자를 8자, 여기까지 하면 12자를 금방 외울 수 있는 비법은 뭐예요? 부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불화가 들어가면 불하고 관련되는데 매산 밑에 불화죠? 산에 불이 났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숫이 남았어요. 숫탄, 연탄할 때 탄자고요. 이 한자는 좀 어려운데 한의원에 가면 오렐구 더하기 불화예요. 불을 오랫동안 얹어놓고 치료하는 치료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죠? 그렇죠. 뜸이에요. 그래서 이걸 뜸구라고 읽어요. 불을 오랫동안 얹혀놓고 치료하는 기구 뜸구. 그 다음 불화가 2개면 와 불이 정말 센가 보다 해서 불꽃 염. 불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겁다라는 면에서 우리 병에서 뜨거워서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길 때 뒤에 붙이는 염자는 다 이 불꽃염을 써요. 그때는 불꽃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플 때는 염증염이라고 바꿔서 써서 뭐 간염, 피염, 뇌염 다 열을 동반하는 관절염 이럴 때도 염자가 들어가면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서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벌릴 열자에 불화를 써서 이거는 불이 한 곳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서 정말 무섭다. 다 타버릴 것 같다. 무섭다. 사나울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화가 아래로 오면 점 4개로 변해요. 왜냐면 불화획순이 하나, 둘, 셋, 넷, 4개다 보니까 점 4개로 변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부수가 사람인자가 물수자가 불화자가 위치에 따라서 좀 모양이 변하네.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영상 올릴게요. 오늘 지금 배워야 되는 것, 여러분 머리에 꼭 넣어야 되는 건 어떤 말이냐면 부수는 무엇을 담당한다? 뜻을 담당한다. 뜻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수를 모르고서는 한자를 절대 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자는 그림자 같은 모양도 외우지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부수자로 인해서 쉽게 빠르게 손쉽게 한자를 외울 수 있는데 그 예시 중에 제가 오늘 사람인, 물수, 불화부수를 했어요.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훈음을 맞춰보세요. 사람이 나무 밑에 있으면 그렇죠. 쉴휴. 사람, 주인이 그 집에 살면 살주. 사람이 옷을 너무 믿으면 의지하르. 그렇죠. 선비가 잘 배워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요? 봉사한다. 벼슬할 사. 잘했어요. 장인이 물기를 만드는 데 것이 어디다? 강이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은 그렇죠. 바다해. 양떼처럼 바닷물이 너무 많으면 금바다야. 그래요. 열매를 갖다 즙을 내서 거기서 추출한 건 뭐다? 그렇죠. 기름류. 잘했어요. 산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타고 없어져서 뭐만 남았다? 숫탄. 그렇죠. 불을 오랫동안 얹어서 치료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 불과 불이 만나면 불꽃염, 염증염도 된다. 마지막 불이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화재가 났다. 너무 무섭다. 사나울열.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중요한 부수를 절대 안 외우고는 한자를 잘할 수 없겠죠? 자, 부수에 대해서 중요도를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 영상부터 제가 알려주는 부수에 대해서 꼭 암기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를 빨리 이쁘게 쓰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한번 필순 법칙을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